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입니다. 극우 본당 국민의힘이 민생 위기 속에 대구에서 극우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스탑 더 스틸과 윤 어게인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이재명 독재, 인민 독재, 운운하는 극단적 발언이 가득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정당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상적 보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무속신앙, 신천지, 통일교, 극우 개신교 등은 교리도 다르고 상호 배타적인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민의힘의 극우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쳤습니다. 기괴하고 위험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장외 집회를 대구에서 연 것은 대구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구는 극우의 소굴이 될 수 없습니다. 분노한 대구 시민들이 독하게 마음먹고 전례 없는 심판에 나서실 것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거대한 정치 변화의 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앞으로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일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 제로, 극우 제로, 불평등 제로라는 3제로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개혁 5당의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한 국회 3대 특위를 제안합니다. 첫째, 개헌 특위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내란 종식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이 필요합니다. 민주와 민생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법개혁 특위도 미룰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규현 판사 같은 법관이 판결을 쥐락펴락해서는 안 됩니다. 희대의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정치의 주변으로 몰아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국회 3대 특위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민주주의 방벽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대 과제입니다. 특위 구성은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반영해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 야당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해 개혁 5당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기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 흥미 위주의 가십 보도로 최근 사건 피해자분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증폭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언론이 쏘는 독화살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개인 조국으로서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짜뉴스, 즉 허위 조작 정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이 허위 조작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정략적 목적으로 유통하고 재생산하는 채널들도 발견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심화함은 물론 조국혁신당 공동체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팩트체크로 사실을 바로잡는 동시에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발음은 엄규숙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엄규숙입니다. 지난 한 주 저희 비대위원들은 조국 혁신당이 직면한 위기의 결과고를 짚어보기 위해 당 안팎의 여러분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연석회의, 성인지 교육과 당직자 간담회, 당원 간담회 모두 비대위가 앞으로 나갈 길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그런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주 비대위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절차를 당에 뿌리내리기 위해 이미 발생한 사건의 처리 과정을 심도 있게 되짚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해결책 제시에 힘쓰는 한편
피해자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살펴보려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와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희롱,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규정이나 절차를 통한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공동체가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신뢰의 평등한 공동체로 진일보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의 과제입니다. 지난주 만났던 모든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당원분들, 당직자들, 의원님들까지 당이 창당한 이래 불철주야 깊은 애정으로 당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고, 그리고 그 애정이 지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진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기반으로 당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직면한 고통과 어려움, 서로에 대한 불신을 딛고 일어나 더 신뢰하고 더 평등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더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언 김호범 부위원장님이시죠? 서왕진 의원님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서왕진 부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비대위 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극우 가속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어코 황교안의 길을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집회에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정치 세력이 얼마나 동원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우 내란 사이비 종교 세력을 등에 업고 아무리 야당 탄압을 외친들 어떤 국민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마저 야당 탄압과 독재 정치라는 구호를 재검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디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대국민 사기극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년 3개월 만에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무려 2,200조 원의 가치라며 호언장담했던 윤석열의 국정브리핑 이론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 석유공사조차 당황한 윤석열의 뜬금없는 발표는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바닥을 치던 지지율과 최혜병 순직 사고, 김건희 리스크 등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노름으로 혈세 1,200억 원을 동해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대왕 술고래 외상값 치르는데 국민들만 허리가 휩니다. 그런데 대왕고래 사업을 책임진 석유공사 담당팀은 내부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 S를 받고 성과급 잔치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과급 대신 김동섭 사장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입니다. 곧 국정감사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인 원전 수출 계약, 장밋빛 미래를 팔아 국민을 속이고 처참한 실패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정책 참사와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호범 비대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비대위원 김호범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위기에 처한 우리 당의 현황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비대위가 뭐하냐, 대책 예비는 하는 거냐는 볼멘 목소리가 당원들에게서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초동 대처에 실패하여 많은 시간이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이 질책은 그만큼 우리 비대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비대위는 오늘부터 당의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비대위가 다뤄야 할 구체적인 주제, 방안, 활동 역량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논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의견을 겸허히 듣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환골 탈퇴하고 뼈를 깎는 쇄신안을 내놔도 당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받을지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당의 쇄신안은 다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혁신에 실패하면 우리 당의 미래에 아문이 들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의 지방선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대 양당이 휘둘려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제3당이 살아남지 못한 정치사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발자국 늦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11월 23일은 전당대회입니다. 약 2달 남짓한 동안 당 현안은 물론이거니와 당의 쇄신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전당대회를 치르면 곧바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비상대책위는 그야말로 비상하게 회의하고 결론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비대위원들 모두 당원 여러분의 총의를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호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개회의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정한숙 비대위원님 발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정한숙입니다. 지난주 2번의 비대위 회의를 통해 우리 당이 당면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당내에서 벌어진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당 차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고 외부 심의기관의 결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심리치료에 대한 협의가 논의 중입니다. 곧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 측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대위는 당의 혁신을 위해 하나하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어제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동대구역에서 열었습니다. 건전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건전 보수 시민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옹호 정당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에 진절머리가 난 지 오래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고쳐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마침내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군소정당이 되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